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투자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생기는 어떤 재밌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분들 또는 좀 미심쩍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얼마 전에 투자 현장에서 처음 보는 분이 다가오셔서 내가 이런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가인데 나한테 사실 300억 정도의 펀드가 있어서 당신 같은 스타트업한테 투자하는 거는 큰일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로 생각이 되니 내가 투자할 수 있게 룸을 열어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스타트업 하면서 스타트업을 하고 이름이 좀 알려지는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많은 분들이, 처음 보는 분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IR 자료를 보내달라. 나는 자산가를 잘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재벌 집안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가짜다, 전부 다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경우에 따라 진짜인 경우도 있고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중에 사기꾼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시간을 여는 것은 이렇게 투자를 받게 될 때쯤 됐을 때 몰려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투자의 시즌이 되고, 투자는 보통 이제 3월 정도부터 좀 활발해지고요. 그때 또 이렇게 몰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이 1번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투자를 받으실 때쯤 돼서 이런 어떤 사기꾼 같은 또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일을 잘 못 넘어가면 회사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일인 거는 맞아요. 회사가 그만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할 만한 상품이어야지 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회사가 좀 좋은 모습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기꾼하고 투자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시겠죠? 그분들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자산가를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부자다. 이런 큰 두 가지의 맥락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체크하실 건 그분들의 그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from이라고 써놨는데, 어디서 왔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분들의 출신, 그분들이 뭐 다니셨던 회사, 또는 그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 투자 회사에 대한 이름을 구글링 해보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그 회사가 어떤 뉴스나 또는 기사를 낸 적이 있는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가, 또는 심지어 뭐 요즘에는 VC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심사역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활동의 내역이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활동의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구글에 없는 회사들이 없는데 아직도 그 회사의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그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다면 그 활동에 따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평가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 직장의 동료 또는 최근에 같이 일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평판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분의 평판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에 따라서 설사 사기꾼은 아니더라도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해 두시면은 우리 회사가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조심하실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제가 창업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의 유명한 금융기관의 실제 지점장이셨던 분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나에게 지분 30%를 주면 내가 당장 100억을 무슨 금융기관에서 받게끔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도 알고 그분의 레퓨테이션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지나쳤죠. 그분이 사실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는 정책 자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돈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데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가지고선 피해야 될 사람인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나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니까 비즈니스맨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아직도 스타트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단체이고 그걸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와가지고 나는 돈만 넣을 테니 돈 넣는 것에 대한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요. 돈 넣게끔 도와주는 것에 대한 지분을 뭐 30%를 달라, 40%를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또는 투자를 소개해 주시겠다는 분들의 이 무리한 요구가 이분들을 우리가 감정 또는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투자를 도와주시거나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그럼 적정한 보상은 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나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나한테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적절한 보상이 얼마냐 이거죠. 실제로 투자를 성사하게끔 도와주셨을 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연계해 준 소개에 대한 소개료가 보통 2%에서 3% 정도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의 2%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룰이고요. 금액이 작을수록 조금 더 올려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금액이 크면 반대로 비율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억, 2억일 때 5%를 해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0억 투자받게 해줘놓고 5%를 달라 그러면 5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한 번에 딜을 도와준 것 때문에 5억을 받아가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월급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게 뭐 월마다 이렇게 고정 수입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또는 세 번째는 법인카드를 나에게 달라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부 다 뭐 이게 어떤 법적으로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대표님들이 가장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이 연계해준 소개해준 자금이 여러분들이 그분 아니면 받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적정 보상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은 이유는 그분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물론 그분의 소개나 그분의 네트워크나 그분의 인맥이 도움은 됐지만 그분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회사가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냥 제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5개월 정도 매월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고문료처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금액은 총 한 15억 정도 됐었고요. 그 정도 받았을 때 월 100만 원 정도씩 5개월 저희가 급여로 지급을 해드렸었고 카드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인카드는 잘못 나가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어디서 쓰게 될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주시는 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지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나한테 지분을 달라. 내가 투자를 연계해 줬으니 지분을 달라.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30% 정도를 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기업의 3분의 1에 대한 가치를 투자 한번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용납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회사에 직접 기여하실 수 있다든지 회사의 업무를 같이 봐주실 수 있다든지 또는 C레벨로 내가 초빙하고 싶다 해서 주시기를 작정하신 비율이 아니라면 30%는 과합니다. 10%도 당연히 과하고요. 뭐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 도와줬으니 콜 옵션 이건 나중에 뭐 한번 옵션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볼까 하는데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를 소개해 줬으니 나에게 콜 옵션 조항을 넣어줘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또는 뭐 앞서서처럼 이렇게 보상을 일시적으로 받는 분들도 뭐 나쁘지 않은 저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분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나중에 콜 옵션 즉 살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열어줘.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억 받을 수 있는 투자를 연결해 줬으니 나중에 1년 이후에 내가 너희 회사가 1년 동안 성장하는 걸 보고 내가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지금의 밸류에이션으로 달라라는 게 콜옵션인 거거든요.
그 콜옵션을 요청하시는 게 조금 더 젠틀한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지분을 뭐 30%, 10%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좀 경우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회사가 어, 회사와 그리고 그 연결해 주신 분이 서로 뜻이 맞아서 지분으로 서로 가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정말 많아야 5%? 대부분의 1% 수준에서 서로 합의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지분, 즉, 그 스톡 옵션 같은 거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적정 지분율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1% 내외에서 해당하는 지분 이것도 뭐 퍼센테이지로 제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1%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주식 만 주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지금 100만 주가 있을 때 만 주를 드리겠습니다. 또는 만 주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라면 저희 회사 주식을 100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선 보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가지고선 계속 내가 너희 회사에 대해서 더 보상을 안 하면 나쁜 소문을 퍼뜨릴 거야.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하시는 분을 만나시게 되면 거기에 절대 굴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절대 그런 분들이 제정신이라면은 자기 레퓨테이션 때문에라도 어디 가서 함부로 그렇게 자기가 도와준 스타트업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막말은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하셨던 분들이 지나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대신 그것도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세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출신도 정확하고 그분의 그 레퓨테이션도 정확한데 리퀘스트만 지금 너무 많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분하고 저희가 그 사이가 나빠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하시면은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분명히 그거를 무리 없이 수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또 다른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분들한테 이런 좋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